안녕하세요. 패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위기어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전위기어 설명하는데 그냥 여기 있는 목적하고 특징 설명하는데 그냥 20분을 다 허비를 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려보면서 좀 파악을 해야겠죠. 이제 전위기어 작도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볼 건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기어를 그렸던 요목표를 다시 볼 겁니다. 그 요목표를 참고로 해서 이제 작성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참고를 안 한 거는 이제 여기 써 있는 전위량. 그래서 플러스 3.16이다. 앞에 굳이 플러스 기호가 붙은 건 전위량은 플러스 전위를 해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전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방식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마이너스 전위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여기 있는 특징들이 다 달라져요. 특징들이 다 달라지고, 기존에 여기서 장점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다 단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위를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점들은 플러스 전위를 했을 때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더컷의 방지,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전위를 해야지 생기는 특성이지, 마이너스 전위하면 저 특성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언더컷이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축간거리 조정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상관이 없고, 이의 강도를 증대시킨다는 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전위를 했을 때만의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전위를 하게 되면 이의 강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물림률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전위를 시키면 증가되지 않고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이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위하게 되면 오히려 최소 이수가 더 커집니다. 이수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최소 이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위가 가능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전위를 사용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위 기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드문데, 마이너스 전위 기어를 사용하는 거는 더더욱 드물다. 왜냐하면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런 강도나 그런 거 상관없이 축간거리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미세하게. 그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플러스 전위만을 사용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이제 전위를 그려야 되는데, 어차피 모듈하고 이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에 그려져 있는 거에서 이 피치원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폭도 그대로 쓸 거고요. 당연히 중심선도 그대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저것들을 갖고 와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X라인으로, 자, 수평선을 하나 딱 거줄 거고요. 얘랑 높이를, 센터를 딱 맞출 거예요. 맞춰가지고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카피로, 요거, 그 다음에 여기 피치원, 요렇게. 자, 요렇게 갖고 오고, 이제 여기 중심선의 중간점에서 쭉 잡고, 자, F10 눌러가지고, 자, 극좌표 추적 킨 다음에 여기에 딱 붙여주면 되겠죠. 수직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클릭. 자, 그래서 좌우 위치도 얘랑 맞춰주고, 이제 높이도 이제 이쪽하고 맞춰주고, 중심 높이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그려진 건 이제 모듈 Z, 그리고 그려진 이제 피치원이 있어요. 피치원. 자, 피치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위 기어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여기 피치원에서 플러스로 돼 있으면, 전위량이 플러스면, 여기서, 이 끝쪽으로 요 전위량을 그대로 옵셋 시켜주시면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여기서 중심 쪽으로 그대로 옵셋 시켜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전위를 할 때. 마이너스 전위는 거의 안 쓴다고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3.16이니까 옵셋 3.16 해가지고, 자, 얘 한번 올려주고, 자, 얘 한번 내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발생된 이게 바로 뭐냐? 전위원이 됩니다. 전위기어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전위원을 작성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도면적으로 도시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피치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얘를 피치원 기준으로 제가 옵셋을 했으니까 알겠지만, 자, 다른 사람이 이 도면을 본다고 하면은 얘가 피치원이고 얘가 전위원인지, 아니면 얘가 피치원이고 얘가 전위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위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쓰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전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전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피치원이고 이게 마이너스 전이가 된 건지, 그쵸? 얘가 피치원이고 플러스 전이가 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이원을 작성을 할 때 옆에 이제 예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치원만 그려주고 전이원은 그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목표에 전이량을 적게 돼 있고요. 전이 기호를 작성을 할 땐 반드시 요 목표에 전이량을 적게 돼 있고 저걸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 끝과 이 뿌리가 피치원 사이의 간격이 분명히 이 뿌리 쪽 사이의 요 폭 높이가 높아야 되는데 역전됐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기호 형태하고 달라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져 있는 것만 봐도 전이가 됐구나. 그리고 요 밑에 쪽이 넓어야 되는데 위에 쪽이 넓네. 그럼 플러스 전이 됐네. 이 정도까지는 그림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전이원이라는 걸 그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려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걸 조립도로 표현을 할 때 맞물리는 위치가 결국 상대방의 피치원에서 내가 작성한 전이원에 전이원이 서로 맞물리게 되는데 이 점을 딱 잡아주려면 저게 단품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좋아요. 전이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치원과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건 제도법에 정의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제도법에서는 이렇게 안 그려줘도 되고 전이원을 어떻게 해라 말아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우리가 도면으로 가공으로 전달할 때는 요목표에 있는 전이량이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도면에 써 있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전이원 작성이 되면 이 전이원을 가상선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걸 꼭 가상선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그리셔도 상관없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이 끝과 이 뿌리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요걸 작성할 때 우리가 기존에 작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 피치원에서 이 끝까지 모듈, 그쵸? 모듈만큼 옵셋해줬어요. 근데 전이기어 같은 경우는 전이원이 작성되면 전이원에서 이 끝까지 모듈. 모듈이 6이니까 옵셋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A, 여기는 외형선일 테니까, 그쵸? 이렇게 외형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못따기 들어가겠죠. 못따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 나누기 2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6 나누기 2니까 CHAD3 엔터, 3 한번 엔터, 그 다음에 다중 M 엔터, 그 다음에 자르기 T는 지금 트림으로 돼 있네요. 자르기 T로 놓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냥 예전에는 피치원에서 모듈만큼 업했다면 전이원 같은 경우 전이기어 같은 경우는 전이원에서 모듈만큼 업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뿌리라고 다를까? 이 뿌리도 똑같습니다. 피치원에서 아래쪽으로 모듈 곱하기 1.25만큼 옵셋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전이원에서 모듈 곱하기 1.25를 옵셋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줄게요. 옵셋하고 자, 작은 따옴표 CAL 엔터 6 곱하기 1.25 엔터. 자, 그리고 자, 요 피치원이 아니라 전이원에서 아래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트림. 정리. 자, 여기 저 위쪽에 그릴 때는 여기 이제 단면 친 형태로 아래쪽은 단면 안 친 형태로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할게요. 자, 여긴 단면 친 형태니까 이 뿌리를 외형선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고스란히 밀어해 주면 되겠죠. 밀어. 자,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 다 밀어해 줄게요. 나머진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밀어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EX 연장으로 여기까지 늘리고. 자, 아래쪽은 단면 안 친 형태로 그렸었죠. 단면 안 친 형태라면 이 뿌리가 무슨 선? 가는 실선으로 그려진다. 자, 그래서 여기도 가는 실선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절반 해칭 들어가야겠죠. H.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칭은 안시 31. 그리고 이제 요 영역에만 들어가면 되겠죠. 엔터.
자, 그리고 해칭은 가는 실선으로. 홈 와서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전이원이다. 그래서 치수를 기입해 보면 피치원 치수가 기입이 되고요. 이걸 치수로 기입할 때는 이제 전이원의 지름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만약에 치수를 도면에서 도실해 준다 그러면 전이원까지의 이 치수를 기입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전이량을 기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면에 치수를 기입한다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면에다 전이원에 대한 이거를 그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기입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전이량 자체는 그냥 순수하게 요목표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뿌리, 이 끝원의 지름도 기입을 하게 되죠. 이제 기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126.32. 여기 126이라고 써있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 전이량을 보면 절대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럴 리가 없고 단지 여기 치수 기입할 때 소수점을 잘라서 반올림을 해서 기입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3.16이라면 요거의 2배 된, 왜 반지름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2배가 된 6.32가 더 플러스된 값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요 표준 기어의 이 끝 원의 지름에서 그만큼이 더 플러스된 전이량의 곱하기 2만큼이 플러스된 상태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측면을 그린다고 한다면 똑같겠죠. 자, 일단은 XL, 자, X라인으로 이렇게 따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심은 여기랑 맞춰서 그릴 겁니다. 이렇게 따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표현돼야 될 게 요거. 자, 피치원이 표현돼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피치원이니까 MA, 중심선 속성을 복사해서 이렇게 중심선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표현될 게, 자, 전이원입니다. 근데 전이원 이렇게 안 그려줘도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옵셋, 전이가 3.16이니까 3.16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바깥쪽으로 3.16 옵셋 하시면 되고, 다음, 여기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게, 이렇게 해준다. 하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건 제 방식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측면도에 절대 전이원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이 기어를 그려준 건데 전이원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저게 이제 맞는 제도법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에 이 끝은 이제 당연히 얘를 따라가겠고, 그 다음에 이 뿌리는 당연히 얘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서클, 자, 이 끝 원과 그 다음에 이 뿌리 원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델리트. 그 다음에 트림 정리하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 MA 중심선, 그 다음에 LEN, DE, 저는 2mm 튀어나오게 해줄게요.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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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m.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이제 이 뿌리죠? 이 뿌리 원 같은 경우는 무슨 선? 가는 실선. 자,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 도면에서는 이제 얘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얘를 왜 표현했냐?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조립을 한다. 그럼 상대 기어는 전이 안 된 기어다. 전이 안 한 이제 표준 기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블럭으로 가져갈게요. 블럭으로. 컨트롤 시프트 C, 그 다음에 중심점 잡아서 이제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V로 붙여줄게요. 블럭으로 붙여주고 이렇게 블럭으로. 자, 얘도 이제 블럭으로 가져갈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C,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점 잡고 컨트롤 시프트 V 해서 여기다 내려놓고, 이 기어 두 개가 맞물릴 때 어디가 맞물리는 거냐? 이게 표준 기어면 요 피치 1의 4분점과 여기 있는 피치 1의 4분점이 이렇게 만나는 건데, 얘는 전위 기어이기 때문에 전위 1의 4분점이 상대방의 피치에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이 중심거리가
기존에 108이었죠. 피치, 왜냐면 1대1이니까, 이빨의 개수가 1대1이니까 108인데, 거기에 뭐예요? 3.16이 플러스 된 거죠. 108에서. 3.16이 플러스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기어의 이빨의 개수를 가지고, 중심거리를 제어하게 되면, 무조건 1대1 기어, 그러니까 같은 이수를 가진 기어끼리는 무조건 모듈을 기준으로 이제 기어의 이제 중심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 거리를 조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전위기어를 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요거는 이제 상황이 좀 맞진 않아요. 맞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는 전위기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전위기어를 쓸 때는 얘만 전위하지 않고 상대방도 같이 전위를 합니다. 더욱이나 지금은 이제 이수가 똑같잖아요. 18개 똑같은 이수를 가진 기어잖아요. 그럴 땐 더더욱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부품하고 이 부품하고 한 부품이에요. 공용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부품 2개 제작해서 이제 맞물리면 되는데 한 놈은 전위 안 하고 한 놈은 전위 시키면 부품의 종류가 2가지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잘 안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위를 주면은 똑같이 상대방도 전위를 주는 특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전이랑 이렇게 맞물리는,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설정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이 간격이 0.3이 빼면은 모듈만큼 늘어납니다. 0.32를 빼면. 그러면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 쓸 때는, 전위량 곱하기 2가 모듈보다 작을 때 써요. 지금은 전위량 곱하기 3.16 곱하기 2 하면 6이 넘잖아요. 이렇게는 잘 전위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전위를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1대1 기일 때. 근데 이게 한쪽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거는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 기어의 이수가 20개고 얘의 기어 수는 18개야. 그러니까 1대1이 아니죠. 1대1이 아니에요. 1대1이 아닌 상황에서는 양쪽 다 주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어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가 18개고 얘가 20개다. 이 기어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간격을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양쪽 전위를 잘 안 줍니다. 그때는. 한쪽 전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왜냐면 기어의 이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품과 이 부품은 다른 부품이야. 그럴 때는 한쪽 기어에만 전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적인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더욱이나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 최소 이수를 조정을 한다. 최소 이수를 좀 더 적게 조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상대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가 많은 쪽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전위량을 잘 주지 않고요. 이수를 적게 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내가 이수를 적게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전위량을 한쪽에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대략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한쪽에만 전위량을 주고 언제 이제 하느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전위량이라는 걸 주면 내가 전위해준 전위량만큼 기어의, 그러니까 표준으로 이제 맞물린 기어 사이의 중심 거리를 내가 원하는 양만큼 미세하게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0.1mm를 벌리고 싶다. 모듈 가지고는 0.1mm 못 벌리잖아요. 무조건 모듈 값이 1이니까. 이수 가지고는. 이수 하나 더 하면 모듈 값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이수 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전위량을 내가 0.1mm만 살짝 축간을 벌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위량을 0.1mm를 한쪽에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0.05mm의 전위를 양쪽에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유에서 전위 기어를 사용을 하면 원하는 축간 거리를 조정해 줄 수 있다. 전위 기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축간 거리는 반드시 뭐예요? 모듈 곱하기 이수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즉 모듈의 배수만큼밖에 조정을 할 수가 없다. 즉 모듈이 6이면 6의 배수로밖에 축간 거리를 조정할 수 없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위량이라는 게 전위 기어라는 게 필요하게 된다라는 걸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전이기어의 치형을 그려줘야 돼요. 전이기어의 치형. 근데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전이기어의 치형을 그릴 필요 없겠죠.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기어의 치형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전이기어의 치형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걸 처음부터 다 그리면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에 했던 걸 이용할 거예요. 왜 이걸 이용을 하냐면 전이기어의 치형을 그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 일단 이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기어 치형 그린 거였잖아요. 표준 기어의 치형을 그리고 나서 전이 기어의 치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고스란히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려놓은 거 요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 필렛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 필렛은 안 맞아요. 필렛은 안 맞으니까 이거 갖고 올 필요 없고 전에 그렸던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공식을 가지고 그렸던 얘를 가지고 복사해서 밑에다 갖다 붙여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에 제가 이 전산응용 지휘등 기능사에 쓰는 요 약식 공식 이거 설명한 거를 못 보셨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부터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는 게 낫겠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이제 봤는데 이건 내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 못 봤지만 어쨌든 난 이 공식을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치형은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려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 카피 해주고요. 이제 여기 중심점에서 밑에 중심점까지 고스란히 복사를 할게요.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밑에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릴 수 있으려면 여기다 지금 우리를 뭘 그렸어야 돼요? 이걸 그려놨었어야 돼요. 옵셋 3. 그래서 피치본에서 3 올라간 걸 그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얘를 제가 다시 MA 외형선으로 복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3이 아니죠. 옵셋 6이죠. 옵셋 6 6을 딱 해서 이제 MA 왜 3을 했죠 제가 피치만큼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옵셋 7.5죠. 7.5만큼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필렛 때문에 잘린 거였는데 원래 이 상태였죠. EX 원래 저 공식 가지고 그리면 이제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예요. EX MA 그래서 요 치형을 그릴 때는 전이 되지 않은 기어의 형태의 세 개의 원들을 모두 그려주는 거예요. 전이 안 된 상태의 기본의 피치 원과 그 다음에 이 끝 원과 이 뿌리 원을 모두 세 개 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식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전이 기어니까 이 끝이 저기가 아니고 이 뿌리가 저기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졌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EX 여기까지 이 치형을 연장합니다. 그렇죠? 전이 기어의 이 끝 원까지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이 기어의 치형은 일반 기어의 치형이 갖고 있는 그 치형면의 곡률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 같은 포인트에서 피치원을 기준으로 같은 포인트에서 그 표면의 곡률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갖고 있고 단지 더 그 곡률을 쭉 길게 뻗어가지고 연장해서 전이 원까지 만나게 해주는 거고 여기는 아래쪽에 부분이 잘리게 돼요. 이렇게 잘리게 돼요. 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의 두께가 뭐예요? 피치원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얘는 피치원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곡률을 갖는데 여기서 형성되는 거 아니라 여기서 형성되면 이렇게 될까요? 미러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크로스 되죠. 애당초 이빨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맞물리는 게 피치원에서 맞물리는 게 아니라 전이원에서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빨 두께, 이 두께의 절반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형성돼야 되냐면 이 전이원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전이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이 공식을 써가지고 쭉쭉 해서 이제 4.71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되는 순간 요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이 치형의 중심은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전에 우리가 요거 그릴 때 요거 대칭시킨 방법 있죠. 여기 치형 반대쪽으로 대칭시킨 방법. 그걸 고스란히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트림 TR 자, 여기 십자선을 가지고 자, 얘를 4분의 1 조각으로 만들어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반대쪽은 지우고 4분의 1 조각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
요 뭐야 저리원의 한쪽 끝을 요 치형에 딱 닿게 해줘야 됩니다. EX 연장으로 닿게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피치, 한 개 피치, 이빨 하나하나 사이의 피치, 다음 이빨의 요쪽 면까지의 피치가 얼마예요? 모듈 곱하기 파이, 원주율. 그쵸? 그러면 LEN, T, 토탈이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CAL, 그다음에 모듈이 얼마예요? 6.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예요? 곱하기 파이, 원주율은 뭐라고? PI. 그쵸? PI라고 쓰면 된다라 그랬죠? 지금 제가 더하기로 잘못 입력했는데 곱하기 PI 6 곱하기 PI 원주율이다 라고 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 선의 이쪽 끝을 땅 하면 자, 이 코의 길이가 지금 모듈 곱하기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2의 두께는 얼마다? 이 피치의 절반이다. 그쵸? 2의 두께는 피치의 절반이다. 그거를 이제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 여기 중심에서 요 호의 중간점까지. 그쵸? 그래서 트림 잘라주면 요게 이 두께다. 즉, 이 두께의 가운데 중앙에서 얘가 반대로 밀어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I 얘 선택하고 엔터. 자, 중심에서 이 중간점까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엔터. 자, 그리고는 트림. 자, 여기서 이제 잘라주시면 된다. 지형이 이렇게 돼요. 이게 약간 살짝 이제 중앙에 안 맞게 돌아가 있어가지고,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쵸? 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 상태로 두고 그냥 어레이 시킬 거예요. 이거 중앙을 안 맞히고, 이 상태로 두고 이제 어레이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요 치면을 기준으로 요 치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수가 18개니까, AR.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원형이니까 PO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자, 개수를 자, 아이템 여기죠. 근데 저는 키보드로 하더랬어요. I 엔터. 그 다음에 18개. 엔터.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트림 TR 엔터. 자, 이때는 엔터 한번 그냥 더 치는 게 낫겠다. 아, 필렛을 안 했네. 자, 필렛 먼저 할게요. 컨트롤 Z로 돌아갈게요. 여기 필렛을 안 줬네. 필렛 먼저 줘야지. 필렛 값은 똑같이 주시면 돼요. 똑같이. 1.5 R 1.5 해가지고 똑같이 줄게요. 이제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AR 어레이 자, 요렇게 하고 선택하고 엔터 그다음에 원형이니까 PO 엔터 그다음에 중심점은 기어의 중심점 그다음에 아이템 I 엔터 18개 엔터 자, 그리고는 엔터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트림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더 쳐서 전체 모서리를 경계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두 번 잘라야겠죠. 이렇게 여기도 남죠. 남아요. 요거 주의하세요. 남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남고 이렇게 되고 여기도 남아있겠죠.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거 외형선으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외형선으로 바꿔주는 것도 깜빡했네요. 요 안쪽에 이제 피치원들을, 피치원이 아니라 이 뿌리원들을 외형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바꿔줄게요, 지금. 외형선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요 위에 거랑 겹쳐서 볼게요. 자, 이거를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시프트 C, 자, 여기 중심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V 해서 이제 여기다가 땅 붙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공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이 공률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대신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뿌리가 올라오고 이 끝이 올라오고 끝이 올라가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께가 제가 이걸 지웠는데 전이원의 지름을 지웠는데 전이원 지름 다시 그릴게요. 자, 그리고 얘도 복사해 줄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전이원의 이제 여기 요 두께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두꺼운 지점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뿌리 여기의 두께가 여기의 두께보다 그쵸? 딱 봐도 시각적으로 봐도 이쪽이 더 길죠. 더 두껍다는 얘기죠. 이 뿌리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당연히 강도가 증대를 하죠. 그래서 이 뿌리의 강도가 저런 이유로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의 강도가 증대가 된다. 우리가 전이기어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의 강도가 이 뿌리가 두꺼워지니까 증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의 강도가 증대가 된다. 그렇죠? 이의 이제 효율을 이제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모가 적다라는 건 이제 이 표면의 이제 곡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눕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제 형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을 이제 기어를 모서리가 찍는다든가 그런 행위가 줄어든다.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전위 기어를 작성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다 보면은 이제 한쪽 끝에 이제 C형들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일치하는 형태로.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은 두꺼워진 형태로 이렇게 된다. 저래서 이의 이제 강도가 증대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언더컷은 어떻게 방지가 되느냐? 그리고 도대체 왜 최소 입수를 적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냐라는 건데, 결국 요 두 개는 이제 같이 묶여져서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두 개는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면 최소 입수가 결정난 거는 언더컷 때문에 언더컷이 너무 입수를 점점 줄이다 보니까 언더컷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입수를 줄일 수 없다. 그래서 최소 입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럼 언더컷 방지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어의 치형을 그려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려보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뭔 얘기야? 왜 언더컷이 방지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려봐서 알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치형은 제대로 된 치형이 아니다. 원래 이 치형은 지금 여기 이빨개수 18개라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언더컷이다. 이게 언더컷이다. 상대방 기어 이빨이 저렇게 안쪽으로 침범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 두께가 얇아진다. 그게 기어 입수가 적을수록 심해지니까 더 얇아질 거고 더 얇아질 거고 이게 도저히 형성이 안 될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기어 입수가 너무 작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KS 규격에 정해놓은 최소 입수보다 작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전 영상에서 제가 특징을 설명을 할 때 했던 얘기처럼 기어 입수가 많은 쪽의 입수를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기어비는 더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입수보다 더 작은 기어가 필요하다. 입수가 적은 기어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때는 전위 기어를 써야 된다. 전위 기어를 쓰면 왜 입수를 더 줄일 수 있냐? 그걸 지금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는 제대로 된 형태로 이빨을 그려가지고 전위 기어를 구성해 봐야겠죠? 자, 마찬가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 치형이 하는 요 인볼루트 곡선을 작성을 하는 건 전위 기어를 작성한다고 해도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게 인볼루트 곡선 작성한 거죠. 자, 마찬가지 이거 지금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인볼루트 곡선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이 전전 영상이죠. 이 전전 영상을 보고 오셔야 돼요. 인볼루트 곡선 작성 영상을 보고 오셔야 돼요. 이거를 똑같이 작성을 해요. 똑같이 작성을 하고 개념은 똑같죠. 여기 이제 이 끝이 원래 기존의 이 끝이 이거였고 이 뿌리가 이거였는데, 마찬가지 전이원의 이 끝과 이 뿌리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께는 이쪽에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CO. 자, 이거는 표준이에요. 표준 전이가 전개 안 된. 이거 복사하지 말고 옵셋으로 하죠. 3.16이니까. 자, 표준을 작성을 했어. 옵셋 3.16. 표준 치형을 작성을 했어요. 3.16하고, 자, 얘는 구분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MA, 자, 가상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이원이에요. 전이원으로부터 옵셋 모듈만큼 6.
위로 올라가는 거죠. 모듈만큼 위로 올라가요. MA. 자, 얘가 전이원의 입불이죠. 아, 이 끝이죠. 전이원의 이 끝. 얘는 표준 기어의 입끝. 얘는 전이 기어의 이 끝. 그쵸? 전이 기어의 이 끝. 자, 전이 기어의 이 끝 했는데 제가 좀 그때 많이 뺐죠. 많이 뺀 이유가 요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작성할 때 기준으로 그리면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까지만 이어줍니다. 스플라인을. 여기까지만 이어주고 그냥 트림으로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제가 한 칸 더 갔죠. 한 칸 더 간 거는 이제 우리 이거를 전이원 그릴 때까지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벌레트 곡선을 쭉 좀 더 길게 그리면 돼요. 길게. 만약에 이걸로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 4mm씩이었으니까 LEN, DE 4mm. 얘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어줘서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그렇게 그려볼까요? 오래간. 저번에 했던 거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SPL 스플라인에서 여기 끝점 잡고 여기 지나서 여기 지나서 여기 지나서 이거 잘못 찍었다. 자, 여기 지나서 여기 지나서 여기 지나서 그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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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제 표준 기어의 이제 이 끝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아직 여기 안 지났죠? 여기를 지나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하나 더 그려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치형을 그릴 때 인벌트 곡선을 좀 더 많이 전개를 해가지고 뭐예요? 전이 기어의 이 끝을 지날 때까지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이 기어의 입뿌리도 해야겠죠. 전이 기어의 입뿌리는 MA, 옵셋 7.5 MA래. 그리고 전이 원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전이량이 우리가 3.16이잖아요. 그쵸? 전이량이 우리가 3.16. 그러면은 기존의 표준 기어의 이 끝원이 있죠. 이거를, 이것도 잘못 눌렀다. 옵셋 3.16.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걸 이렇게 해주나, 아니면 옵셋 7.5. 전이 원에서 이걸 밑으로 이렇게 하나, 같은 라인이다. 그쵸?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다시 옵셋 3.16 이렇게 올려줄게요.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인벌레트 곡선을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요거하고 요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리는 건 전이 기어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여기가 지금 홀이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얘는 홀이 이걸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얘하고 사이에서 필렛을 줄 거란 말이에요. 필렛 값은 똑같겠죠? 1.5. 그쵸? 그리고 이제 얘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면 요만큼이 잘려요.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구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원래 필렛이 아니라 그랬어요. 드루볼리트 곡선이다. 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용어가 지금 제대로 나왔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드로코이드 곡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려지는 이제 드루볼리트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요렇게 됐어요. 지금 요걸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더컷이 지금 벌써 해소가 됐어요. 지금 요것만 봐도 언더컷이 해소됐어요. 물론 이제 기어를 겹쳐놓고 확인하면 이제 명확해지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기어의 이제 치면의 한쪽을 다 그렸으니까 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인벌레트 곡선 전개해준 건 이제 우리 필요 없겠죠? 네, 다 지워줄게요. 자. 인벌레트 곡선 그리는 걸 똑같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다 안 그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는데도 거의 40분이 넘었어요. 자, 트림. 뭐 해상도를 낮췄으니까 요번에 뭐 편집하면서 문제가 발생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똑같죠. 여기서 이거 대칭시킨 기준을 찾기 위해서 뭘 해줬어요? 하나의 피치를 잡고 피치의 절반을 낸 다음에 그 절반을 기준으로 해줬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작업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4분의 1을 남기겠죠. 단 이 두께가 어디? 피치원이 아니라 전위원에서 발생한다. 이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 끝에 남은 건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예요? 치형 끝에서 딱 만나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트림. 치형에서 얘를 잘라줄 거면 삐져나간 거. 그럼 여기서 다음까지. 그쵸? 여기서 다음까지가 하나의 피치죠. 그게 얼마다? 모듈 곱하기 원주율. 그쵸? 그러면 LEN 토탈 모듈이 6이고
작은 따옴표 CAL을 먼저 컬큘레이터 계산기를 먼저 호출해야겠죠. 작은 따옴표 CAL 모듈이 6이고 곱하기 거기에 파이 PI 원주율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쪽 끝을 툭 터치해주면 그쵸. 모듈 곱하기 파이만큼의 호의 길이가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걸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라인 자 여기서 여기 중간점까지 해서 트림 잘라주고 자 이 선은 이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미러 시켜줘야겠죠. 미러 mi 자 중간이니까 자 여기 중심점에서 이제 여기 중간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미러를 시켜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피치 전이원은 다시 원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아까 실수로 지웠는데 이거는 이제 조인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인 J 엔터 그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 치고 나면 뭐가 나온다? 클로즈 닫아주는 옵션이 나온다. L 해서 다시 홀을 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실수하지 말고 MA 자 얘는 이제 형태를 그려줄 거니까 외형선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트림 자 이거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치해줘야겠죠. 어레이로 AR 땅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PO 원형 배열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중심점은 여기고 그 다음에 개수는 아이템 I 엔터 18개 엔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엔터 해서 끝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 TR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해서 전체 모서리를 경계로 잡고 이제 여기 자르고 여기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라주고 이제 여기도 여기 자르고 여기 남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잘라주고 이제 여기 자르고 여기 조금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주고 이제 여기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 잘라주고 그 다음에 잘라줘서 이렇게 하면 자 전이기어 인볼루트 곡선을 통해서 완성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언더컷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얘도 다시 위에다 갖다 붙여야겠죠.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C 자 복사해 준 다음에 자 여기 중심점 찍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V 해가지고 블럭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땅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는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표준 그쵸? 이게 표준기요. 그쵸?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전이기. 자 이제 약식으로 우리가 그렸을 때는 이 언더컷 부분이 안 나와요.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언더컷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자 이게 전에 했던 표준이잖아요. 표준에선 뭐야? 말려 들어가는 언더컷 부분이 있었어. 근데 전이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언더컷이 사라져. 그쵸? 언더컷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언더컷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말한 대로 언더컷의 방지가 됐다는 얘기죠. 언더컷의 방지가 됐는데 자 최소 이수는 뭐 때문에 정해졌어요? 언더컷이 심해지니까 정해졌어. 그러면 최소 이수가 14개면 14개보다 적게 해서 그린 다음에 전이를 해주면 뭐예요? 언더컷 부분이 완화가 된다. 물론 전이 양에 따라서 아예 사라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화가 된다. 즉 전이 양이 왜냐면 언더컷 부분이 요만큼 이게 18개잖아요.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듈 6이면 최소 이수는 14개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언더컷은 괜찮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이렇게 완화가 됐어. 그러면은 최소 이수로 그렸을 때 거기에서 전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전이량에 따라서 언더컷이 좀 더 해소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뭐예요? 최소 이수보다 더 적은 이수의 기어가 필요할 때는 우리는 전이 기어를 설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 기어가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이 기어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치형을 그려보면 그 전이 기형이 왜 그런 장점을 갖고 특성을 갖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이 기어를 사용하면 지금 봤던 것처럼 언더컷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언더컷이 방지가 되고 언더컷이 방지가 됐기 때문에 최소의 이수를 좀 더 적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잎뿌리의 두께가
증대했기 때문에 이해 강도가 당연히 증대가 된다. 그리고 전이원을 이용하면 모듈만큼씩 간격을 조정해 줄 수밖에 없는 축간거리를 모듈보다도 더 작은 간격으로 조정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특수하게 전이기어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 치형을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기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그런 특수한 업종이 종사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계에서 그냥 기어의 모듈과 입수만 정해주면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설계해야 될 건 뭐다? 특수한 상황이 닥치면 전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고 전이량을 통해서 특수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기어를 설계해낼 수 있다 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이 치형 다 못 그리셔도 돼. 인벌레트 곡선 못 하셔도 돼.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공부한 거니까 인벌레트의 곡선의 개념은 뭐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언더컷은 대체 뭐고, 그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설계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자격증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설계자가 아니라는 거지. 당장 자격증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특성을 알게 되면 자격증 시험의 필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잖아. 그냥 이걸 이해 안 가는 상태에서 외우는 것보단 이런 특성이 발생을 하는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외우는 게 좀 더 쉬워질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암기를 못해요. 저는 머리가 되게 나빠가지고 암기를 죽어라고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전이기어의 특징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걸 전이기어의 이빨을 그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이것저것 자료 찾아보고, 전이기어가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지? 찾아보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전이기어의 이빨을 그리고 나서, 이빨에 저런 변화가 생기니까, 언더컷이 방지가 되고, 이해 강도가 증대가 되고, 최소 입수를 적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해해서 외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계속해서 해 나갈 거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되게 많이 찍었죠. 한 기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기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어만 전공을 하신 분들은 제 이 영상과 강의를 보면은 하고 비웃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저는 정말 엉터리예요. 그렇죠? 엉터리지만 이 정도라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일반 설계에서 기어를 설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기어 전공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기어 쪽에 전문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CAD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작도법을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저를 비웃으시면서, 저를 조롱하시면서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고 공부하고 싶고요, 정말. 물론 이제 앞으로 저는 계속 기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고, 어쨌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제시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다음 영상은 다시 전선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이제 제가 기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 문제에 있는 기어를 그려야겠죠. 그거 작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